놀라운 소식입니다. CJ 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의 독특한 주름 디자인으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만두는 우리 것이라는 중국과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다는 한국. 그런데 LA에 사는 한 중국계 미국인 청년에게 이 작은 만두 한 개가 가져온 인생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시아 두 나라의 문화 갈등 속에서 피어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만두는 중국 음식이죠. 이것은 제가 2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LA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만두는 그저 할머니가 주말마다 빚어주시던 정겨운 가족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밀가루 반죽을 민첩하게 다루는 모습은 제 어린 시절의 한 장면으로 깊이 새겨져 있었죠. 제이슨, 이리 와서 좀 도와줘.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서툰 손놀림으로 만두피를 접었고 할머니는 인내심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접어야 예쁘게 나온단다.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잘 배워두렴.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두가 단순히 중국 음식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다양한 문화의 교차점이라는 사실을. 무지는 종종 편견을 낳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어느 평범한 목요일 오후 월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냉동식품 코너를 지나다가 눈에 띈 패키지가 있었습니다. MANDU라고 크게 적혀있는 한국 브랜드의 냉동식품이었죠.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덤플링을 왜 MANDU라고 부르지? 중국 음식을 베끼더니 이름까지 바꿔버리네. 그 순간에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문화적 자부심이 섞인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중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여전히 제 정체성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MANDU라는 패키지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다야요? 한번 먹어볼까? 별 기대 없이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집에 와서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로 했죠. 패키지를 열자 독특한 모양의 만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알던 중국식 만두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두 줄 무늬가 나선형으로 반복된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제 선입견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맛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식 만두와는 확연히 달랐죠. 고기의 풍미가 깊고 야채의 아삭함이 살아있었으며 무엇보다 조미료 맛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맛은 어딘가 정직했습니다. 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달까요? 이건 정말 맛있는데? 의외의 감동에 두 번째 만두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맛은 단순한 맛의 즐거움을 넘어 어딘가 익숙한 위로를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느꼈던 그 안락함과 비슷했지만 또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비비고 만두는 제 냉동고의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출근 전 바쁜 아침에, 야근 후 지친 저녁에 그 만두는 빠르고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저에게 그저 맛있는 냉동식품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이야기, 그리고 제 삶을 바꿀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3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죠. 그 순간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이슨,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바이패스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수술이 결정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러 어머니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밤늦게까지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죠. 어머니는 항상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저를 키우셨고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백한 모습으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괜찮아, 아들. 이 정도쯤이야. 어머니는 여전히 씩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 모니터에 표시되는 불안정한 심장 박동, 그리고 의사들의 긴장된 표정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수술 전날 밤은 특히 길었습니다. 병실의 딱딱한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떠다녔습니다.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수술은 아침 8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준비 시간을 감안해서 6시까지는 병원에 도착해 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난 후 병원 카페테리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샘으로 지친 몸은 커피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 중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저처럼 가족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고개를 돌려보니 한국인처럼 보이는 간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소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내일 심장 수술을 받거든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걱정되시겠네요. 하지만 우리 병원 심장외과 의사들은 정말 실력이 좋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에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했습니다. 뭐 좀 드셨어요? 이런 때일수록 제대로 식사하셔야 해요. 고개를 흔들자 그녀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병원식은 너무 짜고 맛없거든요. 그녀가 내민 것은 작은 도시락 통이었습니다. 열어보니 익숙한 모양의 만두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즐겨 먹던 그 비비고 만두였습니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찌다가 남은 건데 괜찮으시면 드세요. 이런 때 따뜻한 음식이 좋아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설 줄만 알았던 음식이 이제는 지친 제 몸과 마음을 감싸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그 만두 속에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어머니의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간밤에 만난 박소연 간호사의 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낯선 이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따뜻한 제스처였죠. 제이슨 씨 여기 있으셨군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소연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근무 아니신가요? 궁금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고 가려다가 어제 말씀하신 어머님 수술이 오늘이라고 해서 잠깐 들렀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직 수술실에 들어가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최소 6시간은 걸린다고 하더군요. 박소연 간호사는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셔야겠네요. 아침 드셨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너무 긴장해서 식욕이 없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작은 종이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어제와 같은 만두였습니다. 이번엔 집에서 갓 찐 것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또 만두네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 아플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만두를 먹어요. 특히 가족들이 함께 만두를 빚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박소연 간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만두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 있어요. 만두를 빚을 때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으로 정성껏 빚거든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만두 하나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염원이 담긴다는 것. 이 만두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던 방식이에요. 한국에선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가족이 함께 만두를 빚어요. 모양마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음식 그 이상이에요. 박소연 간호사의 말을 들으며 문득 만두에 대한 저의 생각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중국 음식을 베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이야기와 문화를 담아낸 소중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전에 저도 마트에서 비비고 만두를 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덤플링을 왜 만두라고 부르지?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박소연 간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정말요? 그런데 왜 사보셨어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맛있더라고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만두와는 달랐지만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같은 만두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모양과 맛이 다 달라요. 그게 음식 문화의 아름다움이죠.
만두 하나를 집어먹으며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만두에 담긴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가치관 그리고 사랑이 담긴 문화적 표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 거예요. 박소영 간호사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6시간이라는 긴 수술 시간 동안 박소영 간호사는 퇴근 후 피곤할 텐데도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녀와 함께라서인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 문화적 배경, 그리고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고 회복실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어머니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이네요. 옆에서 내내 함께 기다려준 박소영 간호사가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족이 무사히 수술을 마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옆에 있어 주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리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천만에요. 그냥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도울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녀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지내야 할 것이고 그 후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회복 과정이 순조롭다면 약 2주 후에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박소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더 긴 간호가 시작될 테니까요. 그녀의 말대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병원에 들려 어머니를 확인하고 저녁에는 퇴근 후 병원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은 면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만 어머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박소영 간호사는 자주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가져왔고 때로는 그냥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반 병동으로 옮겨진 후에는 박소영 간호사의 방문이 더 자주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와 박소영 간호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한국어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중국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박소영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소연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약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두 사람이 음식과 정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소영 간호사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찜기에 담긴 만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중에 파는 냉동만두가 아니라 그녀가 직접 빚은 만두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성을 담아 만두를 만들어 왔어요. 박소영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누군가 회복을 기원할 때 이렇게 특별히 정성을 들여 음식을 준비하거든요. 몸에 좋은 재료들로만 넣었어요. 그녀는 만두 속에 어떤 재료를 넣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채소들과 약용, 버섯,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넣어 회복에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만두를 빚을 때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며 빚어요. 그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오늘은 당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빚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만두, 그리고 지금 박소영 간호사가 가져온 만두. 그 모양과 맛은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정성과 배려, 그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처음으로 만두를 문화로, 아니 사랑으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병원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병실의 불편한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귀에 익은 단어가 들렸습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만두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화면을 유심히 보니 비비고 만두의 독특한 주름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 취득 소식이었습니다. 리포터는 이 특허가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 브랜드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는 이어서 중국 측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만두는 원래 중국 문화의 일부라며 한국이 자국의 전통 음식인 양 특허를 취득한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두는 중국 음식인데 어떻게 한국이 특허를 낼 수 있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를 통해 만두에 담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며 박소영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슨 씨. 어머님은 어떠세요? 방금 주무셨어요. 오늘은 좀 더 기운이 좋아 보이세요. 박소영 간호사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TV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 뉴스 보고 계셨군요. 네, 만두 특허 이야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두가 원래 중국 음식이라고 하는데. 질문을 던지긴 했지만 솔직히 그녀를 시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두의 기원이 중국이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한국 만두는 그냥 중국 만두를 베낀 게 아니에요. 수백 년에 걸쳐 우리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음식이죠. 이어서 그녀는 한국 만두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래 만두는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되어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전파되었고 중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고유의 재료와 맛, 모양을 가미해 독특한 한국식 만두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특허는 그 독특한 모양과 제조 방식에 관한 거예요. 만두 자체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요. 박소영 간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문화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적 발전을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해하지 못했을 관점이었지만 이제는 그 말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란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다양한 나라에서 비슷한 음식이 있어도 각자의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탈리아의 라비올리, 러시아의 펠메니, 일본의 교자, 티베트의 모모. 모두 만두와 비슷한 음식이지만 각자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 있어요. 박소영 간호사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를 담고 있는 문화적 표현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슷해 보이는 음식이라도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을. 뉴스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화면에는 비비고 만두의 독특한 접기 방식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전에 본 적 없던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두 표면에 두 줄 무늬가 나선형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분명 독특했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빚으시던 중국식 만두와는 확연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허받은 디자인인가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네, 그 독특한 접기 방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양을 해바라기 만두라고도 불러요. 만드는 게 꽤 어렵거든요. 손재주가 있어야 해요. 문득 그 모양이 지친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과 함께했던 그 모양. 그건 단순한 음식의 형태를 넘어 이제는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번 특허 취득이 문화적 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에서는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전의 저라면 중국 측의 입장에 동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원조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각 문화가 얼마나 진심을 담아 그것을 발전시켜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불타오르는 논쟁들은 대부분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두라는 음식은 어느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문화가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킨 공통의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의 경계는 생각보다 훨씬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박소영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깊이 공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회복 중인 병실 창가에 서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동안 어머니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일주일 후면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슨,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하고 있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만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두? 어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리운가 보구나.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만두에 대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병원 생활 동안 박소영 간호사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중국식 만두와 한국의 만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각 나라의 문화적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흥미롭구나. 어머니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항상 만두는 중국 것이라고만 생각했었어.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건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느 곳보다 절실하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낸 한국인들의 문화였죠.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 같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정은 너무 달랐으니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할머니도 항상 그러셨지. 만두를 빚을 때는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그냥 음식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할머니의 만두와 박소영 간호사의 만두가 다르면서도 같았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문화 모두 음식에 마음을 담는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아시아 음식이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문득 궁금해져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 음식을 그저 중국 음식, 일본 음식 정도로만 구분하지. 각 나라마다 얼마나 다양하고 풍부한 음식 문화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한국 음식하면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알았지 한국만의 독특한 만두 문화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걸요. 원조가 어디인지 따지는 것보다 각 문화가 얼마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발전시켜 왔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다양한 나무와 꽃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모습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방식 중 하나예요. 같은 재료로도 각 나라마다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어내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네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기쁘구나. 때로는 힘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법이야. 그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입원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만두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어려운 시간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셈이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님께 정말 고마워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꼭 고마움을 전해야겠구나. 내 할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싹 텄습니다. 어머니의 퇴원날 특별한 무언가를 준비해야겠다고 말이죠.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제가 깨달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를 담은 무언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퇴원날이 다가왔습니다. 의사들은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하다며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회복에 전념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면서 몇 주 전부터 마음속에 계획해온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한국 슈퍼마켓 H-마트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비비고 만두 몇 봉지와 한국 전통차 그리고 작은 선물을 구입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며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 식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이국적인 식품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가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다가왔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다양한 만두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해물만두. 각각의 만두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중국 음식을 변형한 것으로만 봤을 텐데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적 해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결제하던 중 문득 옆에 놓인 작은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감사 카드였습니다.
그것도 함께 구입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카드에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님께 어머니의 회복 과정에서 보여주신 따뜻한 배려와 친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나눠주신 만두는 그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였고 정이었으며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위로였습니다. 이제 저는 만두를 볼 때마다 당신의 친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이야기예요. 카드를 쓰면서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 마트에서 MANDU를 보고 실소를 터뜨렸던 순간부터 박소연 간호사가 건네준 따뜻한 만두가 제 마음을 위로했던 순간까지. 그리고 만두를 통해 깨달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까지. 준비한 선물들을 작은 바구니에 담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퇴원 준비를 마치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조금 준비할 게 있어서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때 마침 박소영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퇴원 준비 다 되셨나요? 휠체어 가져왔어요.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드릴 게 있어요. 준비한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감사 선물이에요. 간호사님이 없었다면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받아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비비고 만두와 함께 있는 카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게 아니었어요. 간호사님은 제게 만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문화적 편견을 넘어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을 가르쳐 주셨죠. 박소영 간호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제이슨 씨와 대화하면서 중국 만두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문화란 서로 배우고 존중할 때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가 중국 만두에 관심을 가졌듯 저 역시 한국 만두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음식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음식 하나에도 한 나라의 진심과 문화가 담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소영 간호사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 맞아요.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가치관이 담긴 문화적 표현이니까요. 어머니가 우리의 대화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제이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박소영 간호사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모두 제이슨 씨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아름다움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만두 하나가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퇴원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고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박소영 간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끔 만나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회복을 축하하고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 가족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박소영 간호사도 초대했습니다.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다니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어머니는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중국식 만두 레시피와 함께 박소연 간호사에게 배운 한국식 만두 빚는 법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문화의 만두가 한 테이블에 오르는 것이 어쩐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소연 간호사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며 박소영 간호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중국 전통 그림과 가족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서 많이 꾸미셨어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앉아 계셨고 두 분 모두 반갑게 박소영 간호사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박소영 간호사구나. 할머니는 친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손자가 많이 이야기했단다. 박소영 간호사는 공손하게 인사드렸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건 작지만 선물입니다. 할머니가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전통 한국 차와 함께 작은 찻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런 걸 준비했니? 고맙구나. 식사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박소영 간호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울 일 있을까요? 사실 한국식 만두를 만들고 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함께 만들어 볼까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만두피를 접고 저는 그녀의 방식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접으면 해바라기 모양이 되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만두들이 하나둘 접시에 놓였습니다. 중국식 만두와 한국식 만두가 나란히 놓인 모습이 어쩐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보세요,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둘 다 아름답죠. 박소영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른 문화의 음식들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한 테이블에 놓여 있는 모습은 마치 문화적 공존과 이해의 상징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소영 간호사에게 중국 전통 만두의 역사를 들려주셨고, 박소영 간호사는 한국의 만두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서로를 배우고 존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박소영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제이슨 씨, 처음 비비고 만두를 보았을 때와 지금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진솔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낀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음식은 문화의 교차점이자 각 나라의 이야기를 담은 매개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다, 제이슨.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것이란다. 박소영 간호사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함께 만두를 나누며 서로의 문화를 배울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만두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상징이자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의 증표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정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중국이나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문화가 가진 소중한 가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냉동고에 있는 비비고 만두를 꺼낼 때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후 저는 요리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아시아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요리법에는 그 문화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소영 간호사는 이제 저희 가족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한국 요리를 배우고 박소영 간호사는 할머니의 중국 요리 비법을 배웁니다. 문화적 교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맛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직접 한국식 만두를 빚어 회사 동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만두에 담긴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경험한 문화적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관심을 보였고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과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작은 만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대화를 이끌어낼 줄 몰랐어요. 동료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만두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었으니까요. 그것은 제게 편견을 버리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앉아 만두를 빚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만두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음식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만의 만두를 발전시켰다는 게 놀라워요. 할머니는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문화라는 건 그런 거란다, 제이슨. 강물처럼 흘러가면서 모양을 바꾸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긴 정성과 사랑 말이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블로그에 다양한 문화의 음식에 대한 글을 올립니다. 경계를 넘는 맛의 여행이라는 이름의 이 블로그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만두에 관한 첫 게시물 만두, 그 이상의 이야기는 수많은 댓글과 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글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문화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만두 하나에도 수백 년의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규정하기보다 각 문화가 어떻게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냈는지 존중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공통된 인간성과 각자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봉지의 비비고 만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박소영 간호사와 함께 부엌에 모여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두를 접는 세 여성의 손길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들을 통해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자, 이제 다 됐어. 할머니가 찜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꺼내셨습니다. 테이블에는 중국식 만두와 한국식 만두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과 사랑은 똑같은 두 문화의 만남. 같이 먹어보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만두를 나누어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야기는 음식에서 시작해 문화, 역사, 그리고 서로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이해란 책이나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이슨, 네가 많이 성장했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장했습니다. 한 봉지의 만두를 통해 저는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저는 만두를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것은 존경의 표시이자 깨달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음식 하나에도 한 나라의 진심과 문화가 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어느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우리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만두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됩니다. 오늘 밤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깁니다. 한 봉지의 만두가 제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에 대해,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들에 대해.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이해와 존중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때로는 한 봉지의 만두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말이죠.